부자는 타이밍보다 시간을 삽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식 차트를 보면서 어제 샀어야 했는데 하면서 후회하거나 지금 들어가면 늦은 걸까? 하면서 고민하신 적 있으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타이밍을 찾습니다. 언제 사야 하는지, 언제 팔아야 하는지, 지금이 바닥인지 아니면 더 떨어질지. 하루 종일 뉴스를 보고 전문가 분석을 읽고 차트를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말이죠. 진짜 부자들은 이런 질문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들이 진짜로 고민하는 건 따로 있거든요. 부자가 진짜로 사는 건 타이밍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기다림이 돈을 만드는지, 왜 가난한 사람은 단기 수익을 쫓고 부자는 장기 복리를 믿는지, 그 숨겨진 심리와 구조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투자 관점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왜 사람들은 타이밍에 집착할까? 자, 먼저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리는 왜 이렇게 타이밍에 집착하는 걸까요? 솔직히 인정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리는 빨리 돈을 벌고 싶거든요. 내일 당장 계좌에 수익률 플러스 20%가 찍히는 걸 보고 싶은 거죠. 남들이 나 이거 사서 대박났어 하는 얘기를 듣고 있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나만 기회를 놓친 것 같고 불안해집니다. 이건 사실 우리 뇌의 작동 방식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즉각적인 보상을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즉시 만족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이 나중에 올 큰 이익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제안한다고 쳐봅시다. 지금 당장 100만 원을 드릴까요? 아니면 1년 뒤에 150만 원을 드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로는 1년 뒤 150만 원이 낫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당장 100만 원을 선택합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단기 수익은 우리한테 즉각적인 흥분을 줍니다. 아침에 계좌를 확인했는데 어제보다 5%가 올라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도파민이 확 터집니다. 카톡으로 친구한테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이 느낌이 너무 좋아서 우리는 계속 단기 수익을 쫓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기다림은 어떤가요? 지루합니다. 정말 지루해요. 오늘 산 주식을 10년 동안 묻어둔다. 그 10년 동안 매일 계좌를 확인해봤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어떤 날은 오르고 어떤 날은 떨어지고 그 과정에서 아무런 흥분도 느낄 수 없어요. 도파민도 안 나옵니다.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계속 보게 된다는 겁니다. SNS를 열면 누군가는 비트코인으로 대박났다고 하고 누군가는 테슬라 주식으로 큰돈 벌었다고 자랑합니다. 그럼 우리는 초조해져요. 나도 빨리 뭔가 해야 하는데 하는 마음이 듭니다. 결국 우리는 타이밍이 아니라 흥분을 원하는 겁니다.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도박을 하는 거죠. 감정에 휘둘려서 계획 없이 움직이고 남들 따라 들어갔다가 손실을 보고 나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감정을 따르고 부자는 원칙을 따르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부자는 왜 시간을 선택하는가? 자, 그럼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부자는 언제 살까? 보다 얼마나 오래 둘까? 를 묻습니다. 질문 자체가 다른 거예요. 워런 버핏이 한 말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내 투자 철학의 90%는 단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 복리다. 복리. 다들 들어보셨죠? 그런데 복리가 정확히 뭔지, 그게 왜 이렇게 강력한지 진짜로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복리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자가 이자를 낳는 겁니다. 원금에 붙은 이자가 다시 원금이 되어서 또 이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복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든요.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1,000만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매년 15%의 수익률을 낸다고 쳐볼게요. 그럼 얼마가 될까요? 5년 후에는 약 2,000만 원이 됩니다. 2배가 되는 거죠. 나쁘지 않습니다. 10년 후에는 약 4,000만 원이 됩니다. 4배예요.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수준일 거예요. 그런데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1억 6천만 원이 됩니다. 16배예요. 그리고 30년 후에는 6억 6천만 원이 됩니다. 66배입니다. 같은 수익률 15%인데 10년 둔 사람은 4배를 벌고 30년 둔 사람은 66배를 버는 겁니다. 이게 복리의 마법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수익의 크기가 아니라 시간의 길이가 진짜 돈을 만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는 수익률을 높여야 해. 15%가 아니라 30%, 50%를 내야 해. 그래서 위험한 투자를 합니다. 레버리지를 쓰고 단타를 치고 코인에 올인합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반대로 생각해요. 수익률을 2배로 올리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투자 기간을 2배로 늘리는 게 훨씬 쉽고 안전하다. 이게 부자의 사고방식입니다. 버핏이 부자가 된 비결도 사실 여기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버핏의 수익률을 보고와 연평균 20%씩 벌었네 하고 감탄합니다. 물론 대단한 수익률이죠. 그런데 진짜 비결은 수익률이 아니라 기간입니다.
버핏은 14살 때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70년 넘게 투자를 했어요. 70년입니다. 복리가 70년 동안 굴러간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시장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내일 오를지 내릴지 고민하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투자가 10년, 20년 뒤에도 가치가 있을까? 그 시간 동안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부자는 상승의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버틸 이유를 찾는 겁니다. 복리의 진짜 힘. 복리 얘기를 좀 더 깊이 해볼게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복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다. 과장이 아니에요. 진짜로 복리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복리는 눈덩이와 같습니다. 작은 눈덩이를 처음에 굴리면 느리게 커집니다. 한참을 굴려도 별로 커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굴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폭발적으로 커지기 시작합니다. 눈덩이가 크면 클수록 한 바퀴 굴릴 때마다 더 많은 눈이 붙거든요. 투자도 똑같아요. 처음 10년은 별로 티가 안 납니다. 1000만 원이 4000만 원 된 것도 물론 좋지만 인생이 바뀔 만큼 큰 돈은 아니죠. 그런데 20년, 30년이 지나면서 갑자기 숫자가 폭발합니다. 억 단위를 넘어서 몇억, 몇십억으로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리의 진짜 혜택은 초반 10년이 아니라 후반 20년에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기다려요. 초반 5년, 10년 동안 별 재미를 못 느끼니까 이거 별로네 하고 그만둡니다. 가장 맛있는 부분을 먹기 직전에 포기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복리는 꾸준함을 요구합니다. 중간에 끊어지면 안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A라는 사람은 20대부터 30년 동안 꾸준히 투자했습니다. B라는 사람은 20대에 10년 투자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40대가 되어서 다시 10년 투자했어요. 둘 다 총 투자 기간은 20년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떨까요? A가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요. 왜냐하면 복리는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연결될 때 가장 강력하거든요. B는 중간 10년 동안의 복리 효과를 완전히 날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시간이 지나도 손 떼지 마라. 그냥 놔둬라. 복리가 일할 시간을 줘라. 제가 좋아하는 비유가 하나 더 있어요. 투자는 나무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을 심고 매일 물을 주면서 기다려야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일주일 후에 씨앗을 파헤쳐서 왜 안 자라지? 하고 확인합니다. 한 달 후에 또 파헤칩니다. 그러면 나무는 절대 자랄 수 없어요. 부자는 씨앗을 심고 물만 주고 절대 파헤치지 않습니다. 10년, 20년 후에 다시 보면 거대한 나무가 자라 있는 거죠. 시간 투자의 심리학.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 장기 투자가 좋구나. 복리가 대단하구나. 근데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 투자는 사실 투자 전략이 아니라 심리 싸움이거든요. 첫 번째 장애물은 비교입니다. 여러분이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해서 매년 평균 10%씩 수익을 내고 있다고 쳐봅시다.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에요. 그런데 옆에서 친구가 나 테슬라 주식 사서 작년에 200% 벌었어 하고 자랑합니다.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나는 왜 겨우 10%밖에 못 벌지? 하는 자괴감이 들어요. 내가 하는 투자가 바보같이 느껴집니다. 당장 팔고 테슬라를 사고 싶어져요. 이게 비교의 함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장기 수익률을 남의 단기 대박과 비교하는 실수를 계속 저지릅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조급함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참을성이 없거든요. 우리는 당장 결과를 보고 싶어 해요. 오늘 투자했으면 내일 오르길 바랍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제자리면 불안해집니다. 이거 잘못 산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더 심해졌어요. 모든 게 빨라졌잖아요. 유튜브 영상도 2배속으로 보고 배달 음식도 30분 안에 와야 하고 카톡 답장도 몇 분 안에 와야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10년, 20년을 기다리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세 번째 장애물은 폭락입니다. 장기 투자를 하다 보면 반드시 폭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처럼 시장이 반토막 나는 일도 생겨요. 그때 여러분의 계좌를 보면 마이너스 40%, 50%가 찍혀 있습니다. 그 순간 엄청난 공포가 몰려와요. 이러다 다 잃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는 거 아니야? 손이 떨립니다. 밤에 잠도 못 잡니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순간에 팔아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시장이 회복되고 사상 최고가를 찍는 걸 보면서 후회합니다. 부자의 멘탈은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부자도 두렵긴 마찬가지예요. 부자도 인간이거든요. 계좌가 반토막 나면 속이 쓰립니다. 그런데 부자는 감정보다 원칙을 믿어요. 시장은 항상 회복해왔다. 이번에도 회복할 것이다. 폭락은 싸게 살 기회다. 지금 판다는 건 손실을 확정하는 것이다. 이런 원칙을 반복해서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폭락했을 때 추가 매수를 합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팔 때 부자는 담담하게 삽니다.
네 번째 장애물은 지루함입니다. 장기 투자는 정말 지루해요. 매일 할 게 없거든요. 그냥 놔두기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뭔가 하고 싶어 해요. 계좌를 들여다보고 뉴스를 찾아보고 차트를 분석하고 싶어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부자는 이 지루함을 견딥니다. 아니, 오히려 지루한 게 좋다고 생각해요. 투자가 지루하다는 건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결국 시간 투자는 이런 심리적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싸움입니다. 비교하지 않는 마음, 조급해하지 않는 마음, 폭락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지루함을 견디는 마음. 이게 전부 부자의 멘탈 시스템이에요. 부자들은 이렇게 시간에 투자한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자들의 실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시장 전체에 투자하세요. 개별 주식을 고르려고 하지 마세요. S&P 500 같은 인덱스 펀드나 전 세계 주식에 투자하는 ETF를 사세요. 왜냐하면 개별 주식은 망할 수 있지만 시장 전체는 계속 성장하거든요. 삼성전자가 10년 후에도 1등일지는 모르겠지만 세계 경제 전체는 10년 후에 지금보다 분명히 성장해 있을 겁니다. 인류는 계속 발전하고 기업들은 계속 돈을 벌거든요. 그 흐름에 올라타는 거예요. 두 번째, 자산을 쪼개서 정기적으로 매수하세요. 이걸 전문 용어로 적립식 투자 또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부릅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을 자동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매달 50만 원씩 투자한다고 쳐봅시다. 주가가 비쌀 때는 적게 사지고 주가가 쌀 때는 많이 사지게 됩니다. 자동으로 평균 단가가 조절되는 거죠. 타이밍을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동이체 걸어놓고 잊어버리면 됩니다. 세 번째, 변동성을 기회로 보세요. 시장이 폭락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할인 세일이구나 하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옷이 50% 세일하면 기뻐하잖아요? 주식도 똑같아요. 좋은 자산이 50% 싸게 나온 거예요. 2020년 코로나 때 기억나시나요? 시장이 폭락했을 때 패닉에 빠져서 판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산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위기는 부자가 될 기회예요. 네 번째, 최소 10년 이상 묻어둘 돈만 투자하세요. 내년에 쓸 돈, 내후년에 쓸 돈은 투자하면 안 돼요. 급할 때 빼야 하는 돈은 절대 주식시장에 넣으면 안 됩니다. 부자들은 투자 자산을 이렇게 나눠요. 단기로 쓸 돈은 예금에, 중기로 쓸 돈은 채권에, 장기로 안 쓸 돈은 주식에. 그리고 주식에 넣은 돈은 정말로 10년, 20년 동안 절대 안 건드려요. 다섯 번째, 복리가 터질 시간을 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그냥 놔두세요. 중간에 빼서 다른 데 쓰지 마세요. 복리는 연결될 때만 힘을 발휘하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20대라면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40년, 50년의 시간이 있어요. 지금부터 꾸준히 투자하면 은퇴할 때는 정말 큰 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40대, 50대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20년, 30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부자가 되는 비결은 타이밍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언제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두느냐가 중요해요. 복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 혜택은 오직 기다린 사람만 누릴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단기 수익을 쫓으면서 감정에 휘둘립니다.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고 남과 비교하고 조급해하고 폭락의 패닉에 빠집니다. 부자는 장기 복리를 믿으면서 원칙을 지킵니다. 시장 전체에 투자하고 꾸준히 적립하고 변동성을 기회로 보고 최소 10년 이상 묻어두고 복리가 일할 시간을 줍니다. 오늘의 한 줄을 남기고 갈게요. 부자는 기다림으로 돈을 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돈에게 시간을 주세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가져다 줄 겁니다.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본 자신에게 감사할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